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지역정치, 지역정당으로 풀어드린 알지당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중앙정치에 매몰된 지역정치를 좀 더 이해를 해보자고 시작한 시간이고요.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은 저번에 좀 진행을 했고, 이번에는 주민 발의를 한 이 곳이 있어서 전화 연결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기억하시나 모르겠지만 자치단체장과 자치의원들은 뭘 하는지 좀 알아봤습니다. 근데 자치의원들이 하는 일 중에 그런 게 있었죠.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한다. 근데 주민들이 서명을 통해서 발의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주민 발의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022년은 조금 달라진 주민 발의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말씀드리기보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경기도 시흥시에서 주민 발의를 작년에 진행하신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시흥시 아동의 출생 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를 주민들의 의지를 모아서 서명을 했고, 그 서명이 오프라인 서명, 온라인 서명으로 해가지고 꽤 많은 어떤 서명을 받아서 진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된다면은 그 얘기를 좀 여쭤볼 것 같고요. 주민 발의가 얼만큼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도 꼼꼼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화로 연결된 안소정 선생님 한번 전화로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안소정 선생님 나와 계신가요? 네, 나와 있습니다. 네, 간단히 본인 소개해 주시고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경기도 시흥에 살고 있고요. 우리 동네 연구소라는 주민단체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여기 지역의 병원에 마을건강센터에서 또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안소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주민 발의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물론 작년 이야기지만, 예, 네, 예. 주로 저희들이 의회의 의원분들이 주로 그 조례를 제정하거나 뭐 발의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주민 발의는 어떻게 절차로 하게 되셨나요? 저희가 작년 2월에 국제아동인권센터라는 이제 시민단체에서, 아동인권단체에서 저희 우리 동네 연구소에 좀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현행 출생등록제도 하에서 출생 등록이 안 되는 이제 사각지대 아동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러한 현실을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조금 보완하고 모든 아동이 출생 등록될 권리, 이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 좀 지자체의 의지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주민 발의로 함께 진행해 보면 어떻겠냐라는 이제 제안을 주셔서 네, 좀 함께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행 지금 출생 등록 제도 같은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진행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정상가족 중심의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 중에서도 이제 부모의 혼인 관계가 조금 복잡하다거나 아니면 이제 모의 신원이 조금 불안하다거나 하면은 이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채,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의 의지에 의해서 아동의 기본권이 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아동, 특히 미등록 이주 아동들 같은 경우에도 네, 사실 본인 대사관에 또 국적 신고를 해서 그 부모의 국적에 이제 신고는 될 수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아동으로서 이제 존재가 확인되지 못하는 문제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대사관이 없는 경우, 그래서 부모 국적에 출생 신고도 좀 누락되는 아동들의 좀 실태도 있는 상황들을 이 운동을 함께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고, 이게 정말 필요하겠다 이러한 시도들이라는 공감하에서 이제 지난해에 이러한 움직임에 함께 좀 동의하는 주민분들과 주민청구 조례 운동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법률은 있지만 지금 어떤 현실에 뭐 맞지 않는 부분을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모은 주민 발의의 조례로
했다고 좀 네네.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네네. 저는 궁금한 게, 저도 주민 발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예, 네.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나요? 주민 청구, 그러니까 이 주민 조례를 발의하는 거에서 새로운 조례를 제정 청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기존에 있던 조례를 개정하는 청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기존에 있던 조례를 폐지하는 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저희는 이제 기존에 없던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제정 청구를 했던 운동이었고요. 이 조례 제정 청구권자 중에서 이제 대표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14명의 공동대표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대표자 신고를 하고 우리가 이 조례 제정을 위해서 이 청구 운동을 시작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조례안이나 그다음에 대표자 신청서나 이러한 것들 민원 여건과에 좀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방자치 지금은 이제 1월 13일부터 새롭게 주민 발안에 관한 법률이 이제 시행이 돼가지고 조금 요건이 또 완화되기도 했는데요. 법에 맞춘 서명 청구권자가 충족이 돼야 발의의 절차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류를 접수하고 이제 대표자 증명서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서명 기간이 개시가 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지자체였기 때문에 3개월간의 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기준으로 3개월간 시흥시 19세 이상의 유권자 8,285명의 서명을 받았어야 했는데요. 이 서명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이 서명을 받는 자, 서명권자로 등록한 사람만 또 서명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주변에 다만 5명, 10명이라도 서명을 받아줄 수 있는 분들을 또 다 서명권자를 등록을 해서 이 서명운동을 진행을 했고요. 네, 선생님, 잠깐만, 제가 궁금한 게, 네, 그러면은, 네. 주민 발의를 할 때 일정 정도의 어떤 조직체가 이제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조직체에 실제 서명을 받는 분들도 뭔가 인증이 좀 돼야지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오, 그게 법적으로 서명권자로 등록된 분, 근데 서명권자로는 시흥시 유권자만 또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분들을 좀 많이 모집을 저희는 했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네네네. 서명권자는 몇 분 정도로 시작했죠? 저희가 시작할 때는 한 200명 정도로 와, 그렇군요. 시작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무리될 시점에는 좀 530명 정도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약간의 맹점이 있는 게 현재 이 서명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프라인 서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명권자 확인이 가능하지만 온라인 같은 경우는 그냥 누구나 링크는 전달 가능한 거잖아요. 링크는 그렇죠. 어디 게시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또 이제 서명권자 확인은 불가능해요. 예,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관심이 있지만, 여기 시흥시에서 일은 하시지만 시흥 시민은 아니신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나, 아니면 이 서명권자 등록하려면 또 이거 서류를 써주셔야 돼요. 네. 뭐 생년월일, 뭐 이름, 이렇게 다 주소 다 해가지고 서류를 받아서 또 시청에 다 직접 제출을 했어야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일정을 맞추기 여의치 않은 분들께는 이제 온라인 링크를 전달해 드리면서 이거를 좀 주변에 좀 홍보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리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작년 기준으로는 이 디지털 원패스 로그인을 해야지만 온라인 서명이 가능해서 그게 평소 이용하는 로그인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온라인 서명에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좀 허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올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제 시행이 1월 13일부터 진행이 되면서 이 주민 조례 청구의 환경이 좀 많이 좋아지기는 했어요. 네, 저번과 다르게 온라인 전자서명이 좀 더 간편해졌다라고 이해하면 네. 될까요? 온라인 전자서명도 훨씬 더 간편해졌고, 이제 저희가 다 민원 여건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했었던, 뭐 이제 조례 청구, 서류 접수라던가, 대표자 신청서 접수라던가, 서명권자 접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온라인으로 가능해지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3개월 동안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이제 서명이 됐는데, 총 몇 네네. 분 정도 하셨죠? 저희가 최종적으로 20,097명으로 기억하거든요. 와. 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기준이 네네,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그 시흥시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시흥시의 기준은 당시 총 유권자 수의 50분의 아, 1이었어요. 네, 음, 그게 이제 8,285명이었고요. 네네. 훨씬 네네네. 넘었네요, 그러면은. 네네, 2배 정도 더 와, 그, 최종적으로 사실은 저희가 받은 서명자 수는 더 많고, 네네네. 받은 그래서 서명자 수는 더 많고, 네네. 주민들한테 뭐 다양하게 어떤 설득의 방법이라든가 조직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네네. 그래서 좀 특별히 혹시 다른 구나 다른 이런 주민 발의를 하시는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주민들을 네네. 만났을 때 어떤 부분이 좀 어려웠고 어떤 부분이 음, 좋았다 이런 거 좀 있을까요? 네네. 그 이야기 드리기 전에 숫자를 다시 한번 이야기 확인드리면, 저희가 총 서명 확인자가 22,083명에 유효 서명 수가 16,405명이었네요. 그래서 음, 한 거의 6,000명 정도가 무효 서명 수로 됐던 거였고요. 저희는 2월에 처음 제안이 오고 이 조례 운동을 개시한 건 8월 26일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왜 시흥시 출생 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지? 음, 이 음, 배경을 먼저 이해하기 위한 좀 선 과정이 있었고, 왜냐면은 지금도 출생 등록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야. 이게 다 대체적인 반응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자신 있게 좀 설명할 수 있도록, 최소한 이 서명권자분들과 이제 대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 라는 기본 시작 생각 전부터 때문에. 충분한 어떤 네네. 교육과 이걸 우리가 좀 필요하다는 것 같고. 예예예. 근데 좀 궁금한 거는 네네. 이제 시흥시도 이제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네네. 의원들이 그냥 앞에 가서 이런 거 이제 충분히 좀 설득해서 만들어 주세요 해도 되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조금 편하게 갈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이제 1차적으로 이 주민조례 청구를 한번 진행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국제아동 인권센터에 제안했던 이유는, 이 출생 등록이 안 되는 아동들이 있다라는 지금 이 현실, 음, 이 음,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주민정부 조례 운동의 과정에서 주민들이 인식하고 알려낸다면 이제 그거로 이제 1차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음, 기대가 있었고, 실제 많은 조례들이 의원이나 뭐 이제 집행부에 의해서 제정되지만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음. 죽어 있는 조례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 지역 사회의 주변 이웃에 있는 아동에 대한 관심이 그러니까 출생 미등록된 아동을 발굴할 수 있는 1차적인 이제 환경이 되는 건데,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으로서 이제 주민정부 조례 운동이 유효할 것 같다라는 판단이 첫 번째 있었어요. 아, 이건 자연스럽게 이 주민 발의의 좋아점이라든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득에 대해서 좀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간단하게 뭐 의원들과의 어떤 친소 관계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의제를 조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느끼는 어떤 사회적 인식을 좀 넓히고 사회 의제화하고 그리고 실제 이 조례가 된다면은 효과적으로 계속 활용도가 높다는까지도 보신다는 거로 느껴지네요. 예예, 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발의를 해서 조례가 선정이 됐나요? 지난 8대 시의회죠. 6월 1일 날 이제 9대 시의회가 새로 들어섰고, 지난 8대 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이 검토가 됐는데 각하 처리됐습니다. 저런 서명의 거의 두 배를 그러게요. 가까이 받아갔는데도 실제 네네. 이게 직접 발의가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의회의 심의를 통해서 발의가 되는 형식인가 보네요. 이제 저희는 발의권만 있고 이거에 대한 심의 결정권은 이제 의회에 음, 음, 최종적으로 음. 있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조례 운동을 시작했을 때는 원래 저희가 접수하는 곳이 이제 시행정부였고, 시행정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유효 서명 인수라던가 음. 조례규칙심사위원회라던가 이러한 것들에서 이제 다 문제가 없으면 의회로 이관되는 구조였어요. 근데 음. 이제 새롭게 바뀐 주민조례 발안법에 따르면 이 주민조례 청구 내용에 대한 이제 주관이 시집행부에서 지금 이제 시의회로
바뀐 법에서는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저희도 원래 이제 시집행부에서 기한이 끝나기 전에 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의회로 1월 13일자로 저희의 조례가 이관이 됐고요. 네. 이제 그 이후에는 의회사무국이랑 좀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그 이전에 시집행부가 저희가 청구한 조례안을 법제처에 조금 이제 의견을 물어놨었는데 당시 법제처의 의견이 이 조례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위임한 이제 지방자치 사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례로서의 제정이 불가하다는 의견이다라는 의견을 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접근한 거는 이제 시흥시 출생 확인증이라는 게 기존의 법정 출생 등록을 대체하고자 하는 보완 체계로서가 아니라 시흥시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을 행정이 파악하고 지역사회 복지와 체계와 연결하겠다라는 아동 복리의 차원에서 접근을 한 거였거든요. 하지만 이제 법제처 같은 경우는 기존의 법 틀에서 이걸 해석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입장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쟁점은 있다고 보지만 이게 불가한 사안은 아니다라는 것을 두고 이제 의회 사무국도 그렇고 저희 운동단도 그렇고 이제 여러 변호사라던가 아니 뭐 법 교수님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법무법인 등의 이 조례로서 제정 가능한지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기관들이 있었고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세 분 혹은 이제 단체였고, 이거는 이제 법제처와 같은 의견으로 좀 결론을 준 곳이 이제 네 곳이었는데 의회 사무국은 4대3이기 때문에 이건 조례 제정이 불가하다. 약간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있었고, 이제 그 의견이 그대로 이제 의원님들의 의견이 된 거죠. 사실은 3월 9일 대선, 그다음에 6월 1일 지선 사이에 이제 지방 의원들이 이 주민들이 청구한 조례를 심도 깊게 그다음에 이 진정성 있게 대하기 어려운 이 지방자치 제도의 현실 속에서 의회 사무국의 의견이고 그 의원의 의견이 된 어떤 그런 씁쓸한 좀 현실의 결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분들은 뭘 하세요? 사실 이제 많이 분노했죠. 왜냐하면은 너무 당연한 건데 안 되고 있단 말이야. 이러한 것들을 이제 사실은 운동 과정에서도 느꼈고, 그럼 이 당연한 거를 할 수 있는 데서부터 해야지라고 이제 시작하면서 이 조례를 좀 올렸던 건데, 사실은 저희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조례에 대해서 이번 의회에서 좀 결정하기 어려우시면 그냥 지난 의회가 실은 결정하지 않고 넘어갔으면 바뀐 의회로 이월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시한을 두고 검토하고 최종 결정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제까지 이야기했지만 굳이 그거를 각하하신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조금 많이 분노를 했던 상황이었죠. 그 이후에 저희가 어쨌든 그게 각하된 이후에 6.1 지방선거가 있었고, 그래서 6.1 지방선거에 나왔던 후보분들을 대상으로 이 조례에 대한 동의 찬성 여부를 좀 묻는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그 동의 찬성 여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시각화해서 최소한 저희 서명권자분들께 알리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이 연대했던 단체들의 좀 SNS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9대 시의회가 구성이 되고, 시흥시의회가 좀 의원수도 좀 증원이 됐고, 상임위원회가 하나 더 생겼어요. 이번 9대 시의회에서. 네. 그래서 전대의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가 소관위원회였는데, 이제 9대의회에서는 교육복지위원회가 이제 소관위원회가 돼서 새롭게 선임되신 이제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좀 면담을 진행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좀 같이 좀 계속 협의체를 꾸려가지고 좀 제정에 힘써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현재는 교육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분 한 분이 좀 대표 발의하기로 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그 의원님 통해서 집행부랑 의회랑 계속 간담회나 의견들 조율하면서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아시다시피 이런 사안에 대해서 꼼꼼히 들여다보는 이유는 지금 한국에서 없는 어떤 지역 정당이 어떤 이런 네네. 사안에 대해서 되게 정치적인 어떤 힘과 이슈와 그리고 실제 집행력을 좀 답보하지 않을까라는 좀 저는 상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하시면서 그런 상상은 혹시 뭐 후일담이라도 없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사실은 저도 정당운동에 한때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의원 선거에도 출마를 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기초의원 선거 출마했을 때보다 이 주민조례 운동을 하면서 이런 지역사회 권력의 역동, 그다음에 주요한 좀 주체들을 더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꼭 이런 사실은 이게 정당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하면 좋겠다라고 정말 자신 있게 설득할 수 있는 혹은 이제 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변화의 의제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이 주민조례 청구 운동을 통해서 실제 만들고 이제 그 결과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꿈꾸는 어떤 하나의 정치체로서 모여보자라는 것은 일단 그러한 지역사회 주민들이 좀 먼저 연결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도 그게 오히려 조금 더 우리가 바라는 네, 적극적인 주민 참여가 기반이 되는 지역 정치 단체의 기능을, 그러니까 그러한 단체를 좀 가능하게 하는 부분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조직을 먼저 만들기보다는 약간 이러한 것들에 좀 씨앗이 먼저 뿌려지고, 이런 지역 주민의 정치 의식이라던가, 변화에 참여해본 경험이라던가, 이런 밑거름들이 좀 계속 쌓이고 토대들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지역 정당이 생긴다면 그건 정말 좀 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과정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랜 동안 네,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더더욱 더 감사하고, 네, 혹시 이후에 우리 동네 연구소의 어떤 고민이나 방향, 비전, 뭐 그런 것만 짧게 남겨주시고, 오늘 마치면 어떨까 합니다. 사실은 저희 단체가 막 이렇게 상근자 없이 다들 생업 있는 주민들이 그냥 동네에서 하고 싶은 활동, 우리가 바라는 동네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하자라고 모여서 어떤 뭐 큰 비전이 현재 형성되어 있지 않는데, 저희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살고 있는 동네를 살고 싶은 동네로 예요.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이야기하면서, 근데 우리 동네를 건강하게 이렇게 가도 좋겠어요.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모두가 이 동네에서, 정신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하는데, 뭐 지역의 교통, 아니면은 뭐 자원순환, 쓰레기, 물 관리, 에너지 관리, 아니면 뭐 보건, 의료, 교육 이런 것들이 다 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이제 동네를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모두가 그 건강한 환경에서 누락되는 사람 없이 만든 좀 지역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오늘, 네네. 선생님, 어떻게,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초대해 건강하시고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